좋은 음악과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곳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의 전 국민의 음악 코치, 저는 이기현입니다. 제가 거의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근데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악수라도 해드리고 싶은, 정말 피아노로라도 노래로라도 음악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도 전할 겸 또 오페라 코치로서 또 음악 감독으로서 많은 연주자들을 제가 만나면서 느낀 점들을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댓글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성악가는 아니지만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저를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의미에서 여기 유튜브에 또 많은 좋은 발성 코치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좀 가서 레슨이나 혹은 목 상태를 잘 관리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래도 어쨌든 제가 뭐 성악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니까요. 사실은 성악가들을 많이 코치하고 있는데 제 몸은 또 제가 이렇게 간수를 못해서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건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유학을 벌써 10년도 넘었죠. 이탈리아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사실 잠도 많이 못 자고 목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대가 완전히 결절이 와서 말을 그냥 못하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성대 그 결절이 있고 목 수술을 한 지는 한 6, 7년 정도 됐는데 많이 이제 목 상태가 좋아졌었는데 이렇게 좀 피곤하거나 많이 목을 쓰면 사용을 하면 이렇게 목 상태가 다시 좋아지지 않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유튜브를 찍으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또 제가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니어도 또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꾀꼬리 같이 맑고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제는 조금 더 목 관리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소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전공하셨던지 아니면 혹은 뭐 노래를 부르시는 분, 악기를 하시는 분, 아니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성악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저의 그 핸드폰의 연락처 이렇게 전화번호 수첩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성악가예요. 아니면 음악과 관계된 관계자 여러분들.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발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음악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 이야기.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레슨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음악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제가 보고 느낀, 배운 아주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들의 목 관리 방법? 아니면 좀 노래를 잘하기 위한 팁이랄까? 그런 걸 좀 여러분들께 500명 돌파 기념으로 좀 이게 사실은 아주 차원 높은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께 특별히 제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 관리는요, 여러분. 굳이 뭐 노래를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잠을 많이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냥 작정을 하고 진짜 한 10시간 정도를 잤을 때랑 평상시에 보통 한 5, 6시간을 자는 것 같아요.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까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 잠을 많이 자는 거, 수시로 이제 건조하지 않게 물을 자주 마시는 거,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제가 만난 노래를 잘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술, 담배는 물론이고 커피도 사실 목을 많이 건조하게 해서 잘 안 드시고 일단 1번은 말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공연이 끝나면 사실 뭐 우리는 이제 뒤풀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냥 딱 자기를 관리를 해서 다음에 또 다른 연주가 있다 싶으면 공연이 끝나고 바로 이제 아예 그냥 입을 다무르시고 목을 탁 아끼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노래를 좋아해서 이렇게
제 필대로 막 반주를 하다가도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성악을 전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말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좀 피곤하면은 전화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친구가 또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또 다 들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가서 축하해줘야 되고 잠은 못 자더라도 이렇게 오지랖을 떨다 보니까 제가 공사다망해서 그런데 첫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나 바이올린, 기악은 정말 악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피아노도 1000만 원짜리 악기, 2억짜리 악기는 정말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런 것처럼 1번은 성악가에게 있어서 아니면 취미로 하시더라도 노래를 잘하시고 싶으면 악기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잠을 많이 자고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고 또 운동도 너무 중요하죠. 몸이 탄탄하게 건강하게 있어야 목에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목에서 소리는 성대에서 소리가 나지만 목을 조금 덜 혹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배와 다리와 몸을 이용해서 조금 힘을 분담해서 노래를 하는 거.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성악가 대가 선생님 제자들 보면 그 이태리 친구들이 좀 신기했어요. 처음에 악보를 보면은 노래하는 분들이니까 거기 스타카토 아니면 여기서 두 박자는 어떻게 끌어주고 이런 표시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이태리 말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요 음정에서는 허벅지 뒤에 어떤 근육을 이용해서 요 음정을 낼 때는 목 뒤에 어떤 근육을 생각하고 이렇게 무슨 운동선수처럼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역이 있으면 본인이 그 음에 맞는 몸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게 사실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런 걸 다 팁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레미파솔 테너건 바리토건이건 메조소프라노건 콜로라투라 고음을 내는 소프라노건 음역대에 맞는 몸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성악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옳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가는 탁 소리를 냈을 때의 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고음에서는 도 음정을 낼 때는 내가 몸을 어떻게 호흡을 썼었지 하는 거를 생각해서 그 몸의 상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도레미파솔 그거를 2키, 3키를 올렸을 때는 다른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연습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좀 힘들어 하길래 저는 그냥 노래를 부르면 되지 그거 바꿨다고 그래서 못 부르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피아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제가 베토벤 소나타를 탁 친다 그랬을 때 첫 음을 2번 손가락으로 레를 누른다면 그거를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건반 깊숙이 밀어서 문지르듯이 칠 때 또 건반 끝에를 그냥 눌렀을 때 손목까지만 온 힘으로 눌렀을 때 팔 전체를 실었을 때 허벅지까지 제 몸 전체를 그 건반에 실었을 때 같은 그냥 레인데요. 레 완전히 깊이 있는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바이올린, 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활을 어떻게 쓰느냐, 각도가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까지 정말 그 정도로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도 그냥 내면 되지가 아니에요. 음역대에 맞는 목 상태, 이 울림, 내 몸의 상태가 똑같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참 너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진짜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좀 주변에 권유도 많이 있었고 악보도 그렇게 잘 보고 성량도 풍부하고 제 성격 자체도 좀 조용히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보다는 좀 성악가 같죠. 원래도 좀 그런 성향이었지만 이탈리아에서 하도 성악가들과 함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이렇게 어디 연주를 가면 오히려 노래 부르시는 분이 반주자인 줄 알고 제가 프리마돈나 소프라노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면
노래를 전공했으면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어울려서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1번 팁, 그냥 말을 안 해요. 제가 그 성대결절 수술이 왔을 때도 물론 이제 뭐 회복을 위해서 한 달 넘게 말을 안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면서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정말 일을 안 해도 되고 쉬어도 된다고 하면 2, 3주만 말을 안 해도 금방 많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몸이 너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는 몸 상태가 사실 피곤하고 힘들고 잠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목 관리, 말을 좀 줄이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 관리를 떠나서 또 노래를 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호흡을 들여 마셔야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성법, 호흡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기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한국에서 그냥 유학할 때까지만 해도 좀 한국은 어찌됐든 좀 약간은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그냥 피아노를 보고 악보 보고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탈리아에 가니까 첫 시간에 저는 이제 내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지 보여줘야겠다 해서 막 2, 30분 되는 긴 곡을 다 외워갔어요. 딱 피아노를 치는데 여러분 한마디를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에스트로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태리에서는 제 레슨 시간에 이제 우리 클래스에 같은 선생님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레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제 시간이어도 다른 친구들이 앉아서 약간 청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레슨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는 당연히 뭐 손가락 터치, 테크닉에 대한 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거의 뭐 토론을 매번 해요.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쳤으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굴려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 모차르트 소나타면 이거는 모차르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지, 그때는 유럽의 시대 상황이 어땠고 역사적인 배경은 뭐가 있었고 네가 화성 분석한 걸 얘기해봐라. 저는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서양 음악사는 따로 공부하고 화성학, 시창정음 다 따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 일단 이 작곡가가 언제 이 곡을 썼고 작곡할 시기에 그 작곡가의 상태는 어땠고 이 곡을 어떻게 구성을 해나갔는지를 본 적이 없고 여러분 그냥 거꾸로 연주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악보 보고 똑같이 손가락 빨리 돌리고, 그게 아니구나. 하물며 가사가 있는 성악 노래를 해요. 악보에 기악은 그냥 음표만 있지만 성악은 음악과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악기는 어찌됐든 물론 이 작곡가가 뭐 물소리를 생각하고 쳤어도 내가 이 피아노 곡을 연주할 때 혹은 뭐 바이올린 기악곡을 연주할 때 나는 이게 바람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면 뭐 그렇게 연주해도 관객이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오페라라든지 뭐 가곡이든 가요도 마찬가지고요. 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게 너무 아쉽고 너무 마음이 아픈 가사인데 그 가사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며 심지어 웃으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가사의 뜻도 모르고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노래를 잘하고 싶다 하시면 오히려 자꾸 음악을 듣는 거는 두 번째고 피아노 앞에 혹은 꼭 책상을 사셔서 책상 앞에 앉아서 악보를 펴놓고 이 곡은 몇 분에 몇 박자고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곡이 흘러가고 있고 가사는 어떻게 쓰여졌고, 특히 이태리어, 뭐 영어, 외국어, 독일어, 프랑스어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전도 찾아야 되고 이 발음을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지를 진짜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아는 분들,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악보가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시는 분들일수록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야 할 때 분석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음악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리허설에 있어서. 사실 음정 박자, 뭐 발성에 맞춰서 노래를 잘하는 거는 그거는 뭐 프로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마추어 분께서 노래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목 관리를 잘 하시고
책상에 앉아서 악보를 펴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사실 악보를 잘 못 봐요 하시는 분들은 뭐 취미로 그냥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전공을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그거를 뭐 피아노로 다 칠 수는 없어도 내가 악보를 보고 어떻게 지금 이 곡이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뭐 최소 한 체르니 100번, 30번까지는 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악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처음 받는 곡, 오페라 곡을 한 번도 안 해본 곡을 할 때는 각자 공부를 하시고 저 같은 이제 음악 코치하고 함께 음정 박자도 체크하고 또 피치 또 음악적인 표현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노래를 그냥 잘하려면 무조건 부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이게 작전이 다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진짜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성악을 만약에 전공한다고 하면 노래 연습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피아노도 이제는 그때 제가 초반에 유학을 갔을 때 너무 이게 큰 충격이 와서 막 30분 되는 곡을 그렇게 외웠었는데 그 우리 이태리 마에스트로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음악 사전에도 나오시는 아주 유명하신 피아니스트 선생님이셨는데 한 음정을 못 누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닥치마 이 소리가 아닌 것 같고 피아니스트들이 왜 건반을 누를 때 조성진 씨 막, 이게 괜히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 터치가 달라요. 어떻게 건반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한 소리를 내더라도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막 이 각도까지 맞춰서 이렇게 치거든요. 성악도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어. 10시간을 부른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 같은 음악 코치 혹은 좋은 선생님이 내가 지금 맞는 방법으로 좋은 길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에 뭐 늦은 나이에 내가 성악을 전공한다, 콩쿠르를 준비한다, 예를 들어 콩쿠르에 나간다 그러면 저는 절대 혼자 연습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몰라요. 뭐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이 노래가 제가 지금 내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세계적인 소프라노죠. 뭐 한국인의 자랑인 우리 소프라노 홍혜경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누군가는 본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사받는 마에스트로가 됐던 선생님들이 꼭 극장 밖에서 지금 너의 피치가 어떤지 극장에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을 소리를 내더라도 집중하고 똑바로 잘 아주 호흡도 잘 실어진 소리를 한 번이라도 성공해서 내는 성공의 경험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의미 없는 발성을 10시간 한다고 해서 노래가 느는 게 아니에요. 목만 상할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성악가 선생님들과 연습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뭐 몇 년 이제 프로 성악가들은 물론 본인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피치가 떨어졌구나, 발성이 여기가 상태가 안 좋구나 혼자 진단을 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아마추어 혹은 이제 성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체크를 하고 노래를 부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악 혹은 또 음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참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같은 곡을 연주를 해도 이 고등학교 때 제가 쳤던 곡 그때 레슨을 받은 선생님이 야 너는 뭐 데이트도 안 해봤니? 그 사랑의 아픔과 이런 이별을 네가 해봐야 되는데 못 느끼는구나 했던 게 지금은 제가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40대가 넘었잖아요. 이런 나이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연습한 게 아닌데도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탈리아에서 유학할 때 이제는 어느덧 뭐 이제 뭐 아주 중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경력이 있는 음악가로서 악보를 보면 참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분야를 떠나서 이렇게 참 예술가로서 좋은 점이 뭐냐 얘기를 하면 뭐 미술 화가분들도 그러시겠고 예술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막 여러분 백발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선생님이 다 노래를 해주시거나 피아노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피아노가 어릴 때는 막 손가락 빨리 돌아가고 빨리 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였었다면 한음을 탁 눌러도 그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는 선생님들이 마에스트로가 반주를 탁 해주면요, 여러분. 달라요.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기 때문에 예술가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더 이렇게 존중을 받는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저는 너무 많은 성악가들을 함께 작업도 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냥 목소리에 다 많은 것들이 참 묻어나요. 같은 분도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많이 지쳐 계시네. 그 다음날 리허설을 하면 오늘은 굉장히 상태가 좋으시구나. 자신감이 있으시구나. 뭔가 힘든 일이 있나? 지금 뭘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네. 이게 참 희한하게 목소리에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참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성악가들이 있고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너무 피아노 잘 치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연주자의 매력, 또 물론 이제 밖으로는 음악을 우리가 연주를 하고 있지만, 노래하고 있고 연주를 하지만 내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반드시 음악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티스트들, 우리 창작자들은 더 그럴 거예요. 뭐 그림도 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최소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저 화가가 어떤 성격이겠다는 느껴지잖아요. 어떤 책을 읽어도 이 작가의 성격은 어떻겠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다, 이런 에너지가 좋은 기운인지 나쁜 기운인지가 다 작품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처럼 성악가라면 진짜 이 내면을 잘 관리하는 거, 독서를 통해서 혹은 또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또 많은 음악 연구를 통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좋은 에너지가 나가는 거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우리 왜 여러분 너무 지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잘 말도 안 나오잖아요. 하물며 노래를 부를 때는요, 여러분 고음은 당연히 기분 좋아야 잘 나와요. 그게 피아노는 10시간 연습하면 다음날 잘 되는데요, 노래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무대 들어가기 전에 뭐 예민한 일이 있었다든지 내 지금 뭐 상태가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안 나요. 잘 안 돼요. 오히려 막 슬픈, 누가 죽어가는 아주 힘든 역할도 기분이 좋아야 슬픈 노래도 잘 불러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참 이게 내 마음을 평온하게, 내 상태를 즐겁게, 기쁘게, 또 관객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연주자의 연주가, 이게 뭐 서커스 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 잘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감동을 받는, 감명을 받는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채널은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뭐 성악을 전공하신 분 혹은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뭐 유명한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면서, 혹은 또 저에게 도전을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를 하는데 도전을 받아서 혹시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시작을 한다면 저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뭐 오페라 또 클래식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많은 대중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퀄리티 있는 음악을 또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는 목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아주 열심히 홍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또 찾아와 주시고 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성악
가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 힘이 들지만 그렇게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목 상태도 준비해야 되죠. 곡 분석도 해야 되죠. 또 내면을 잘 관리해서 좋은 에너지로 들려주는 이 연주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오페라 티켓이나 또 이런 티켓이 클래식은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에게 음악가로의 그냥 대표로서 한번 그런 고충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런 클래식 음악이지만 그렇게 갈고 닦은 만큼 여러분들께 많은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음악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음악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는 목 관리도 정말 잘하고 저의 내면과 저의 생활과 저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이기현 채널에 오시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를 음악으로 제 또 강연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명 돌파가 되면, 예전에 제가 우리 대구의 성악 고수 홍재만 선생님께서 함께 저랑 노래를 할 때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에 나오는 제가 빠체를 들려드린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홍재만 선생님도 지금 노래를 아마 준비하고 계시는 거 맞죠? 지금 보고 계신다면 조만간 제가 함께 촬영을 해서 꼭 노래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TV,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많은 콘텐츠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인데요. 아름답고 좋은 음악과 함께 더운 여름 건강히 또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